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운 모델들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은 것처럼 이제 모형이 이제 순수하게 자기 회귀 파트만 있는 경우고요. 자기 회귀 파트만 있는 경우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이제 AR1 모형이었죠. 그래서 그 레그가 이제 1, 2, 3, P까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AR 모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빙 에버리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 오차항의 무빙 에버리지 형태로니까요. 세타 파라미터가 쭉 들어가서 1, 2, 3, Q까지 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이제 믹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믹스 프로세스. 그러면 AR 파트도 있고 MA 파트도 있고 동시에 그걸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뭐냐면 AR만 모형화한다든가 MA만 모형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레그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P가 크거나 또는 MA의 Q가 크거나. 근데 P와 Q를 동시에 갖게 하면 상대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MA6로 하던 모형을 이를테면 AR1으로 할 수도 있고요. AR2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는 가능한 한 작게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ARP 그다음에 MAQ 또는 ARMAPQ에서 어떤 P, 어떤 Q 컴비네이션이 제일 좋으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정보 기준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거예요. 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AR 모형을 예를 들면 AR 모형은 그냥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 값으로 회귀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설명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즉 P를 크게 할수록 피팅이 좋아지는 거예요. R 스퀘어드가 자꾸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설사 이게 유의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비유의적인 레그가 쭉 들어가면 자꾸 설명력이 이제 증가하는 스피드가 떨어지겠죠, 그죠? 예. 처음에 설명이 늘어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랫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서 이제 자유도를 까먹게 되겠죠. 자유도는 샘플에서 주는 인포메이션인데 이게 비유적인 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이걸 추정을 하느라고 이제 샘플 인포메이션을 까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증가는 시키고 싶은데 R 스퀘어드 증가하는 것들을 봐서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goodness of fit은 나중에 모형 추정하면 잔차항의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시그마 제곱에 나타날 거고요. 이게 작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파라미터가 커지는 것은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이제 정보 기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뷰스를 예를 들면 이뷰스에서는 아카이케라는 일본의 학자가 개발한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워츠라는 사람이 한 크라이테리언을 보고를 하는데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goodness of fit 부분은 비슷한데 이쪽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 불필요할 수도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데 대한 이제 페널티를 줄 때 거기에 일종의 웨이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게 슈월츠 버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카이케 버전 이런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베이즈 크라이테리언,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뭘 픽을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어쨌든 정보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통계량이고요. 이 통계량은 작게 계산되는 모델이 좋은 겁니다. 작게. 오늘 그 예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뭐 AR1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테이핑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가면 이제 어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성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루트가 그죠? 그 특성 방정식의 루트가 전부 허수 단위원 안쪽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 위에 단위원 위에 존재를 하면 이제 단위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죠? 단위원이라는 게 길이가 1이니까 1. 단위는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유닛 루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D를 해서 D를 이제 1로 주면 한번 차분해서 안정적인 계열이 이제 이렇게 따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정말 한번 차분을 해야 될지는 나중에 통계적인 검정을 할 텐데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단위근 검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건 나중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단위근 검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몰 샘플에서 어떤 변수 얘가 이제 I1 계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계열이 있다고 했을 때 I1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 계열의 YT-1로 회귀 분석을 하면 개수가 1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1일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리그레션에서 이 개수 추정치가 다운로드 바이어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죠? 다운로드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0.97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원래는 통계적으로 1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AR 파트, MA 파트, 그다음에 차분하는 파트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절적인 패턴까지도 집어넣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계절성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차분을 할 때 GDP 같은 경우에는 분기 차분을 했잖아요. 그죠? 분기별 로그 차분을 했는데 계절 차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과거 그러니까 4분기 전, 1년 전이죠. 그때와 지금도 차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easonal differencing. 계절 차분. 네. 계절 차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easonal SD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SD, Seasonal differencing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기 회귀 파트에도 보통 우리가 전기 거, 그 전기 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특히 바로 나하고 그 계절이니까요. 분기면 작년 동분기. 그게 설명 변수가 오게끔 하는 게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1년 전 거요. 4분기 전 거에 엡실론 t 즉 엡실론 t-4가 또 붙는 모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개가 요게도 3개가 붙습니다. 6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모델을 한번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쪽 이제 계열들을 이제 모형한다고 보는 건데, 얘는 by definition 항상 안정적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메모리가 짧아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메모리가 짧기 때문에 얘는 항상 안정적이고요. 안정성 조건은 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AR 파트. AR 파트.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MA 파트도 AR 파트하고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파라미터 이름을 파이에서 세타로 바꿨고 그 렉의 개수를 Q에서 P에서 Q로 바꾼 것 뿐이지 모양은 비슷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모양이 비슷하니까 여기서 안정성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안정성 조건에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무빙 에버리지 쪽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안정성이라는 게. 근데 얘도 얘와 비슷한 컨디션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가지고 양변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 파트에 얘가 안정적이면 얘를 나눠줘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얘도 나눠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챕터 1에 있는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분 방정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솔루션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얘가 안정적인지 또는 요 파트가 안정적인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정성 조건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ARP 모형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ARN N 차원의 자기회귀 모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회귀 모형은 YT는 하고 이렇게 쭉 쓸 텐데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항이 A1 YT-1 그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A2 YT-2 이런 식이네요. 그죠? 예. 원래는 저쪽에 가서 플러스였을 텐데 왼쪽 넘겨왔습니다. 오른쪽은 뭐라고 놨어요? 0으로 놨죠. 원래 잡음이 있거나 MA 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거기는 0으로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AR을 저렇게 쓴 형식으로 쓴 것을 homogeneous equation, 동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에 그러니까 Y의 솔루션이 뭘까? 저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컨버지를 할 건지, 즉 안정적일 것인지, 아니면 다이버지 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 방정식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과 관련된 특성 방정식을 풀어보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특성 방정식을. 제가 안정적으로 갈지, 익스플로드 할지는 특성 방정식을 풀어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AI, 즉 N개의 파라미터는 쉽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컨비네이션에 따라 제가 Y가 이렇게 이볼브를 하면서 샥은 없는 거고요. 그죠? 이볼브를 하면서 어디론가 컨버지를 하는지 따져보려고 하는데 여기 56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56식 위에 얘를 보면 Y, T의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YT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저기서 보니까 YTH는 A 알파 T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방정식을 스터디를 해보니까 저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즉 집어넣었을 때 0으로 만드는 어떤 솔루션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수 A하고요. 임의의 수 A하고 arbitrary constan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값 알파의 t승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안 배운 사람은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형태의 해를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식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56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YTH를 대입을 한 거예요. YTH를. 그러니까 A의 알파의 T승이 있고요. 첫 번째, 그죠? 마이너스 서메이션에 AI, 원래 파라미터, 우리 추정하는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A, 알파, T-I승. 이렇게 되어 있죠. 는 제로예요. 그죠? 제로.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알파의 t-n승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56식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나눠보면 뭐 A는 뭐 임의의 그런 거니까 날아갈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알파의 n 그 다음에 A1 첫 번째 계수 알파의 n-1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썼던 기호 기준으로 보면 저게 z입니다. z 그죠? 알파의 n승 알파의 p승 그죠? 네. 솔루션을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57식을 그러니까 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스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내가 게스한 해거든요. 걔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얘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쟤를 보니까 n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알파가 n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n개가. 그 n개가 나왔을 때 그 모든 솔루션이 허수 단위원 안쪽에 있으면 그럼 안정적이다.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솔루션, n개의 솔루션이 있을 텐데 n개의 솔루션이 허수 단위원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성 방정식의 근을 푸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 있는 저 프로세스의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얘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을 찾는가에 따라서 이 식이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요. AR1 모형에서 그 개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컨디션이 이제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 방정식 해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 해가 less than 1 보다 그러니까 그 1과 마이너스 1 안쪽에 있다 하는 조건과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안정성 조건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런 특성 방정식이 있는데 특성 방정식의 모든 해가 모든 해가 허수 단위원 안에 있으면 개런티가 된다. 근데 그거의 동전의 양면이 그 파라미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AR1인 경우에는 AR1의 절대값이 파라미터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하는 거고요. AR2는 어떻게 될까요? AR2는 이제 근이 두 개니까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디스팅트한 실수근이 두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같은 근이 있을 때, 2차식을 풀 때 우리 스퀘어 루트에 풀잖아요. 그죠? 그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면 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걔가 허수면 이제 그 페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이. 그러면 이제 따져야 되니까 이제 AR2부터는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AR3는 더 많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렉처 노트에서. 그러면 이제 57식을 A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변을. 첫 번째는 1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A1에 그다음에 알파고요. 그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A2의 알파의 제곱이고요. 거꾸로 가겠죠, 이제.
여기도 알파 n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럼 캔슬되고 얘만 남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알파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알파의 2승. 그래서 알파의 n승. an 곱하기 알파의 n승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반대의 쉐입이잖아요. 특성 방정식을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정의됐을 때는 그때 구한 해가 전부 허수 단위원 밖에 놓아야 됩니다.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이 방식으로 외우느냐 아니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저 식을 AN으로 나눠가지고 알파 N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정의한 특성 방정식을 푸느냐 하는 차이인데 이 모델을 처음에 이야기한 그 박셴킨스의 그 타임시리즈 책을 보면 제가 지금 후자 지금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허수 단위원 밖에 있어야 된다. 안정성 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우리 월터 앤더스 교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많이. 예. 그래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여러분이 편리하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뷰스에서는 이 n개의 근을 풀어가지고 화면에 띄웁니다. 아웃풋으로. 얘는 안에 있는, 솔루션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뷰스하고 여러분 교재하고 같은 컨시스턴트하게 계산한다. 솔루션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는 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알지만 이제 룰 오브 썸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ARP에서 1, 2, 3 가서 자꾸 컨디션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룰 오브 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N차원의 오토 리그레스한 프로세스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전부 더했을 때 AR 개수들을 전부 더했을 때 걔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안정성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래서 AR1이면 어떻게 돼요? A1이 less than 1이에요. 그죠? A1이 less than 1. 근데 밑에 두 번째가 충분 조건이거든요. 충분 조건은 AI의 절대값의 합이 less than 1이에요. 그러니까 AR 개수가 어떤 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쭉 그렇잖아요. 예. 그걸 전부 더했을 때 less than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라고 하면 AR1이라고 하면 absolute value가 less than 1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거죠.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해봤는데 저 근 중에서 최소한 하나가 1이 나왔다. 하나가 1이 나왔다. 얘가 1인 경우. 더해서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닛서클에 놓인 게 하나가 생긴 거죠. 최소한 하나가. 최소한.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면 이제 최소한 하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는 이제 미리 얘를 1인지를 테스트라고 가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일 수도 있는데 얘를 추정을 해버리면 이거를 서스펙트하게 하는 근이 하나, 그러니까 1이 보더라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R3 경우를 예를 들는데요. AR3는 파라미터가 3개일 거잖아요. A1, A2, A3 또는 파이1, 파이2, 파이3 되는데 1 마이너스 3개 더한 게 greater than 0이니까 반대로 하면 3개 더한 게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 다음 조건인데 외우기가 어렵네요. 그죠? 그 AR2는 조건이 3개입니다. 얘는 4개네, 그죠? 네 줄이 생겼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두 더했을 때 less than 1이면 일단 롤 오브 썸이 그냥 거기서 통과시킵니다. 앞에 1번만 체크를 합니다. 1번. 그래서 얘는
그 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불러온 거고요. 이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슬라이드 중에서 하나만 그 리프레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우리 노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이제 AR1인데 파이1 첫 번째 그러니까 AR1의 개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양변을 1-파이1L로 나눠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표현식을 지금 장기적인 평균값 μ는 0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 레그 오퍼레이터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1 더하기 하는 저 인피니트한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R1 과정에서는 파이가 하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무슨 모형이에요? MA 무한대 모형이네. MA 무한대 모형.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AR1일 수 있는데 MA 모형을 추정을 하면 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MA 모형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 추정할 거고 얘를 별도로 추정하고 추정할 거잖아요. 얘들이 표본에서 유의적인 한 걔들이 찝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MA가 길어질 수가 있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네.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엡실론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 백색 잡음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번 슬라이드에 안 나왔었던 기대값은 0이다. 저 기대값은 unconditional한 기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을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1이 1의 어프로치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저 베리언스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모든 XT는 모든 현재부터 과거의 백색 잡음의 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일종의 적분 과정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코베런스 계산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잘 봤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오토 코릴레이션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AR1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leg 1 이후에 컷오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A는 PACF는 미안합니다. 얘가 컷오프를 하고요. 얘는 테이퍼 오프, 다이 오프 할 것이다. 천천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여주다 지난 시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거의 기초통계량으로 이런 ACF를 계산하고 그다음 P partial ACF를 계산을 해서 컷오프가 일어났구나. 제가 AR1으로 시뮬레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낼 거고요. 그다음 얘는 그레이주얼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요약을 먼저 한번 보여주고 가려고 하는데 요약을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요 식을 보면은요. 요 식을 보면 y가 데이터고 한 번 차분한 게 여기 한 번 차분한 거죠. 여기 AR 파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MA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얘고요. 파이 오브 L이 얘고요. 그 다음에 테타 오브 L이 얘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얘를 또 가지고 있죠. 그죠? 얘를. 그래서 시즈널 디퍼런싱 한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즈널 디퍼런싱을 한번 해서 그걸 한 번 더 또 차분한 거예요. 이렇게 차분해서 걔를 만들다가 걔를 또 차분한 거잖아요. 근데 저 S는 시즌이라고 했는데 분기 데이터면 저게 10
4가 되는 거고요. 월 데이터면 1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AR 파트에도 시즈널 AR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IS, L, S 이렇게 쓰고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A 파트에도 시즈널 MA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SMA는 세타, S, L, 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풀 버전이래요, 그죠? 요게 풀 버전. 네. 그 L 맨 처음에 나오는 LS 앞에 붙는 IS가 뭘 의미하는지. 예? 아니 그 밑에 바로. 예? 얘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 오브 L은 우리가 L의 함수라고 썼지만 실은 얘는 이거잖아요.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타 L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세타 L은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얘는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얘가 만약에 뭐 한두 개 정도가 유의적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날 텐데 계절 패턴은 계절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봄과 봄, 가을과 가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절에 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얘를 밀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분기 데이터에서 AR 파트가 이를테면 뭐 4까지 가고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4가 나오는데 파이 4가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기호긴 하지만 그럼 뭐 다른 기호를 쓰면 되죠. 뭐 다른 쪽으로. 예. 어쨌든 보통 이제 많이 길지가 않으니까 데이터들이. 얘는 시즈널한 AR 파티에 있는 개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LAQ가 아까 좀 안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Q가 되게 무한대까지 가면은 그러면 그것도 안정적이에요. Q가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얘가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유한한 거잖아요, 이게. 그냥 상수로 생각. 네. 그러니까 Q는 뭐 3, 4, 뭐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 무빙 에버리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보면 길게 안 잡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에 우리 했던 것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제가 오픈에 프로그램에 Not Seasonally Adjusted 이게 여러분이 한번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데이터 읽은 거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소비하고 뭐 리얼 GDP하고 뭐 노미널 GDP도 있고요. 계절 조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테이션상 RGDP underscore NSA는 not seasonally adjusted 된 그 real GDP 있잖아요. 걔를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추정하려고 하는가 하면 새로운 이퀘이션 1은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커맨드를 제가 쓸 거거든요. 써서 그 이름을 임의로 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요 이름을 갖는 객체를 형성을 해서 그 객체에서 리스퀘어를 실행하도록
.ls라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리스퀘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dlog을 할 거고요. 얘에 한 번 차분해라. 요거 한 번 차분해라. 이게 4잖아요, 그죠? seasonal differencing. SP라고 하고 여기도 SQ라고 하면 얘를 한번 해라. 지금 데이터가 분기니까요. 그래서 1-L도 하고 1-L의 4승. 그게 이제 이 함수에 1과 4를 써주면 그게 이제 EBIS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약속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R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AR1이잖아요, 그죠? AR1, SAR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AR 얘가 4고요. 얘가 1이에요. 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얘가 파이의 4의 L의 4 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4를 준 거예요. 시즈널 AR 텀을 4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EBS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MA1, MA2 쓸 수도 있고요. SMA4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시즈널.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한 EQ01이 나오면 걔를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라 하고 그 다음에 솔브를 할 건데요. 일단 다른 사람 프로그램 받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번 돌아가는지 본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데이터는 요 엑셀 파일, 전에 똑같은 엑셀 파일이고요. 프리퀀시는 쿼털리고 2000년 1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run OK를 하면 네. 나왔죠. 요게 데이터 2017년 2, 4분기까지가 데이터고요. 전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썼었지만 계절 조정이 된 거예요. 요 엑서사이즈에서는 얘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마지막 끝났을 것 같고 첫 번째 예측치, 두 번째 예측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분기 예측한 거거든요. 그 위에가 아마 이게 몇 퍼센트가요? 자동으로 했으니까 아마 63%, 0.63%. 퍼니한 숫자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되겠죠? upper, lower. 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그거라고 그랬죠. 이게 시간을 잘 킵을 해주거든요. 시간을 잘 킵을 해줘서 샘플을 조정해 가면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왔으니까 여기서 예측을 하고 또 그럼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옮겨라 다시 추정을 해서 또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이제 R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있는 데이터 뭐 monthly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또 잘 헬프 파일을 잘 찾아서 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다른 사람이 한 예제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샘플을 나중에 조정을 시켰기 때문에 저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하면 2000년 1, 4분기부터 2017년 2, 4분기까지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하면
조금 전에 봤던 커맨드, 그러니까 일련의 커맨드가 한 것을 제가 한번 복기를 해봐 드리면, 여러분 앞에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복기를 해봐 드리면, 여기에 quick estimate equati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ls로 돌릴 그 모델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d log r gdp nsc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차분할 거예요. 근데 한 번 차분하고요. 계절 차분을 하고 싶으면 하나 더 쓴다는 거죠. 계절 차분. 장기적인 평균이 있느냐? 있다. C. 성장률 기준으로요. 그죠? 성장률. 계절 차분을 했고, 계절 차분을 하면 그 시리즈가, 나중에 한번 뭐 해봐도 되겠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삐쭉삐쭉한 효과가 이제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계절 조정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C고, AR1. 그 다음에 S, AR,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샘플이 지금 17년. 물론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겠지만 이게 맞는 샘플이거든요? 아니구나. 앞에 시작이 2001년이죠. 2000년.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추정이 된 거거든요? 요게. 추정된 결과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개수로 가졌고요. 얘는 유의성이 떨어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계절 차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 차분을 한 성장률이, 레그 4에서 이렇게 바운스 백 하는, 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는 이제 데이터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추정이 되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요겁니다. Information Criteria. 마이너스 6.09잖아요. 6.09. 6.09로 되어 있고요. 기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다고 치고 프로시저에 보면 여기에 아까 make mode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make model이 이겁니다. 그래서 make model이 뭘 했나를 보려면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이 모델을 나 이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이제.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make model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solve가 있었거든요. 또 우리 solve도 그 프로그램의 컨트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타캐스틱하게 하겠다. 다이내믹 솔루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정보 시점은 현재 여기 예측을 하고, 근데 이게 오토 리그레스한 피처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할 때는 예측된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이내믹 솔루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바운드를 눌러야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계산됩니다. 여기에 샘플 패스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 호라이즌을 이게 아웃 오브 샘플입니다. 요걸 조정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밴드의 사이즈를 보려면 스타캐스틱 옵션에 보면 디폴트가 95%잖아요. 네, 95%. 저걸 제가 0.63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1표준 편차 정도 하려고. 1표준 편차. 근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됐죠? 됐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진 것 같은데요. 실은 요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 이 mean forecast, 이게 low bound, upper bound, 얘는
forecast error standard deviation입니다. 그래서 할 때 얘를 결정하는 이 크기를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계산한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보려면 이렇게 얘를 보면 어퍼로우가 이렇게 원래 데이터 그죠? 없죠? 요게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치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니까요. 얘가 어퍼 바운드, 얘가 로우. 동시에 그리면 아무런 효과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드라이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또 올려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가 아마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뒤에 엑서사이즈잖아요. 아까 그 화면 보이나요? 그죠? 아웃풋. 세팅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안 눌렀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근데 요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밴드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요걸 눌러가지고 95%, 뭐 90%, 63%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써놨었네. 1000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1000번. 제가 일부만 플러스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코드가 이렇게 보여졌고요. 이 코드에서는 그냥 계절 차분 없이 AR, SAR이죠. 그러니까 시즈널 AR 파트만 있고 계절 차분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엑서사이즈 본 것이 이제 아까 마이너스 0.47 나오고 1, 4 된 게. 그래서 이제 얘를 본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얘가 마이너스 0.6 뭐 얼마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0.6 얼마. 얘는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그 위에 추정이 된 것을 보면 여기 추정된 것을 보면 얘는 계절 차분을 안 한 거잖아요. 시즈널 AR4를 보니까 얘가 0.98 정도가 나왔어요. 계절 차분한다는 것은 1 마이너스 L의 S거든요. 그 개수가 뭐예요? 1이잖아요, 1. 계절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걸 스페시파이 안 했더니, 여기서 잤네요, 거의. 그죠? 그래서 제가 서스펙트를, 계절 차분이 필요한 데이터구나, 이게. 그렇게 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 차분을 하라고 이제 추가를 밑에 했더니, 요 개수가 작아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유의적이에요. 근데 얘를 보세요. 저기 아카이크 인포메이션 패턴을 보니까 마이너스 5.82예요. 5.82. 그래서 마이너스 5.82하고 마이너스 6.0 뭐 7인가? 하고 어느 게 작아요? 네. 계절 차분한 게 작죠. 그죠? 마이너스 6. 얼마.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1, 4를 스페시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만 바꿔가지고 0.63, 63% 밴드를 그렸는데 그 뒤에 계절 차분한 모델, 더 피팅이 잘 되는 모델이
예측 오차의 밴드가 더 내로우합니다. 계절 차분 안 한 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 동일한 이 밴드가 계절 차분을 한 밑에 모델 이렇게 해서 한 모델에 여기를 잘 보세요. 피팅해서 잘 되니까 동일한 밴드 줄어들었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보면 얘가 소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소비가 뭐 어떻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빼고. 저거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트라이를 조합이니까요, 그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얘도 해볼 수 있고, 얘도 해볼 수 있고, 얘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막 엉뚱한 피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엉뚱한 거. 어떤 개수가 막 크게 나오고 T 값도 뭐 90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따져봐야죠. 그걸 따질 때 특정한 정보 기준을 하나 선택을 해서 A 모델과 B 모델에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잖아요. 스페시피티 다르고 하니까 그 AIC를 보는 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작은 모델이 작은 AIC 또는 그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을 만드는 모델이 베러 피팅 모델이다. 여기까지가 됐고요. 조금 전에 봤던 렉처 노트에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이 뒤에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이제 버전 미스매치로 인해서 챕터 2를 다루는 단식의 부분을 다루는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면서 앞에 부분이 다 깨져가지고 그거는 전에 릴리스한 걸 그냥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4쪽부터는 이제 요거로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할 때 요 뒤에 붙여서 새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사용하길 바라고요. 얘도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지난번에 마지막 끝났던 데죠. 그 RStudio까지 인스톨을 해서 요거로 제일 라이트한 버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R 자체는 이제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면 뭐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 그 RStudio를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런을 하는데 제가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얘가 이제 코딩을 하는 란입니다. EBS에서 프로그램 짠 것처럼 코딩을 한 거예요. EBS에서는 코딩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보니까 메뉴에서 대화창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얘는 전부 아까처럼 이제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항상 샘플 프로그램을 옆에서 놓고 필요한 것만 와서 카피를 쓸 거니까 큰 뭐 그러니까 내용을 알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R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요게 R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코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뭘 했었냐면 여기에 밑에가 다 안 보이네요. 컬서 밑에 내려가고 싶은데 희한하게 안 내려가네요. 놔두고요. 이제 여기에 그 인터랙티브하게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하다 보면 아까 그 객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쿠에이션 객체를 만든다. 그러면 그 이쿠에이션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스톨 패키지가 있죠, 그죠? 네, 인스톨 패키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베일러블한 커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칠 수도 있어요, 직접.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편리하냐. 그래서 여기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톨 누르면 이제 걔를 찾아갈 텐데 여기에 보니까 ASTSA Applied Statistical Time Series Analysis를 하는 라이브러리가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예제를 봤는데 얘를 사용한다고 하면 인스톨 패키지에 가서 ASTSA를 타입하고 인스톨을 누르면 이게 다운하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ASTS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 시리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하는 거요. 내려가 보면 T 시리즈가 있는데 TSERIS거든요. Time Series Analysis and Computational Finance. 네,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LSX, 저는 엑셀 파일을 읽는 그런 기능이 담겨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타이핑을 하고 파일을 뭐 세이브를 하든가 뭐 이렇게 코드를 할 텐데 우리는 가지고 있죠. 제가 올려놓은 파일 중에 하나가 Rscript 1이었죠. Rscript 1.r로 끝나는 R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타이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컬럼을 디파인 하는데 컬럼이 이제 1, 2, 3, 4, 5, 6까지 되어 있는 6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A라고 두겠다. 그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R의 기본적인 함수를 써서 A라는 것을 N 로 number of row가 2개고요. number of column, N 컬이 3개인 이렇게 한 매트릭스, my 매트릭스를 정의하겠다. 잘 정의됐는지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자. 그거였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run 하면 요 밑에 실리는데 얘가 많이 잘리네요. 그죠? 어쨌든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A하고 B하고 C는 보니까 보통 이제 텍스트는 이렇게 스트링, 텍스트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쌉니다. 빨간색,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뭐 검은색 이런 식으로 C를 하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 이거는 이제 불린 숫자가 되겠죠. 불린 넘버. 그러니까 true or false. 예, 그거고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얘는 로지컬한 거고, 얘는 텍스트고, 스트링이고, 얘는 넘버입니다. value. 그죠? value도 넘버죠. 걔를 묶어서 하나 define 하려고 하면 data frame이라는 걸 쓴다. data.frame.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잘 써야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에 맞게끔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뭐 시간축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분석을 할 테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어디서 찾아가지고, 뭐 얘는 뭐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이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A가 이렇게 4개, B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A, B, C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C 이렇게 해서 my data에 name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names라는 커맨드를 쓰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my data에 2에서 4 여기, 그 다음에 3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 3개네. 그런가 한번 볼까요? 아마 다음에 봅시다. 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3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요거 하나, 둘, 3개. true, false.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거는 뭐 그렇고요. 여기 보면 library, help 얘가 뭘 하나 볼까요? 아까 T 시리즈가 library로 했죠. 제가 인스톨 미리 했는데 나는 이제 T 시리즈가 여기에 지금 있고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보면 이게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library하고 help하고 이름을 주면 얘가 어떤 소프트웨어냐, 이름이 패키지 이름이 이거고 버전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쭉 돼 있고 뭐 여기 보면 뭐 데이터셋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있나요? 우리가 이게 1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Y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이를테면 계절 조정한 GDP 데이터의 로고를 취해가지고 데이터가 있거든요. 걔가 한번 차분을 해야 되는지를, 즉, 그 단위근이 하나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adf.test라는 게 있어요. 요 함수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 augmented leaky flow test를 한대요. 그래서 ADF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RGDP SA 계열을 한번 넣고요. equal log RGDP SA 계열. 로그를 취한 계열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얘를 보니까 샘플이 이렇게 돼서 지금 없네요, 그죠? 그래서 샘플을 풀 샘플로 일단 바꿔놓고요. 다시 와서 엔터를 하면 이제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로그를 취한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여기 보면 뷰 유닛으로 테스트 있죠? 얘를 누르면 오그멘트 티키 플로 있죠? 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선택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얘만 인터셉트냐 타임 트렌드 요것만 바꿨어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세팅이거든요. 다른 건 바꿀 거 없고. 그래서 로그 GDP는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아까처럼 계절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차분한 거예요. D라는 오퍼레이터는 그냥 차분한 겁니다. 얘가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차분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가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데이터, 차분하지 않은 요 데이터죠. 그 데이터의 전기 거. 그 다음에 상수함. 그 다음에 시간 추세라는 거. 그러니까 2000년 Q1이 1이고요. Q2가 2, 3, 4, 5 이렇게 가는 변수를 at trend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봤더니 얘를 보는 거예요. 얘가 0이면 단위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니까 이제 얘를 차분한 거를 회귀 분석을 해서 요 개수가 0인지를 t통계량으로 보는 거거든요. t통계량으로 보는데 이 t통계량은 마이너스 1.99니까 이 마이너스 2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유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의 이게 5%에서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분이 되면 파이 1이 1로 5% 찬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산 포뮬라를 보니까 분산 포뮬라가 망가질 뻔했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파이 1 제곱 이 분자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돼요.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왼쪽에 있어야 5%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이 값보다 한참 크네요. 즉 분포가 지금 이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분포는 T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3.476보다 작아야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거예요. 이게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거죠. 0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델타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상수하고 얘를 잊어버리라고 치면 일단 잊어버리면 뭐예요? 델타가 엡솔론이라는 거예요. 단위근이 하나 있는 거죠. 한번 차보면 이게 ADF입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보니까 T 시리즈에도 그 라이브러리에도 ADF 검정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EBS 액세스가 되는데 좀 불편하게 R로 해보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편하면 여기서 그냥 하면 끝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쨌든 여기서 직장 갈 때 직장에서 R 쓰는 사람을 엑스퍼트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R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거하고 거기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왜냐면 가끔 내가 잘 보고 따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선가 이게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벤치마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R로 가겠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파일 이름이 뜨는 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얘를 닫고 다시 원이고요. help package ASTSA거든요. 얘도 뭐 여러분들이 뭐 뭔지 얘는 또 여기에 뜨네요. 그죠? 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나중에 뭐 상태 공간 모형을 돌리는 뭐 칼만 필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5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때 그 V코스피가 저게 Volatility Inde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VIX, 빅스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한국은 V코스피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부터 향후 22거래일 동안의 평균 변동성이 얼마 되느냐. 주가 지수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핵 위험이 더 시장에서 느껴진다. 그래서 시장이 막 동요를 했다. 지금 베어리시다. 불리시는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고요. 베어리시는 시장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베어리시라서 사람들의 앵자이티가 높아지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가격 등락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V코스피가 올라가겠죠, 미리. 네. 그래서 저 V코스피 같은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9/11 바로 직후에 보면 뭐 푹 뛰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돌아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신문에서는 이제 공포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인도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의 조건이 지금 어떠냐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V코스피 데이터고요. 국제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면 빅스, VIX, 미국의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또 보면 CDS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갖고요. 5년짜리 한국 국채가 이런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얼마만큼 초과적인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즉 스프레드를 가지고 거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채가 예를 들어서 일드가 3%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 북핵 리스크가 있다. 그래갖고 2%, 200bp가 높아져가지고 5%의 거래가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드가 높아지면 프라이스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값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 데이터라든가 이 V코스피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코스피일 텐데, 이제 걔를 읽어서 아리마 모델을 하는 것은 그때 봤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 모델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와서 마이 데이터를 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 안에 하나의 계열이 V코스피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멤버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해서 V코스피. 아까 보니까 EBS 관점에서 보면 워크 파일 안에 거기에 변수들이 불러온 게 쭉 있었잖아요, 리스트가. 네. 거기 눈에 보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프린트를 해라 이래야 이제 프린트를 할 거고요. 이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마이 데이터 안에 그 멤버 변수 중에 하나인 V코스피를 불러오려고 하면 이제 달러 표시를 붙인다 하는 거고요. 걔를 R로 두고 아리마라는 함수를 T3에서 불러올 거예요. 얘는 이 친구들의 규칙에 의하면 데이터를 놓고요. 그 다음에 오더 그래서 C 3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리마에서. 얘와 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 지수는 실제로 보면 불안정시 계열에 가까워요. 근데 일반적인 프랙티스가 변동성 지수는 어쨌든 드리프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변동성 지수 오늘 거를 정기로 회귀 분석하면 개수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오기는 하지만 1보다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에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AR을 2개를 한번 시도해보자. 뭐 MA는 0으로 뒀지만 여러분들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정을 해서 그 아웃풋을 오브젝트를 r.arima라고 두겠다. 내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그죠? 그 다음에는 make 모델을 했었죠.
make model 우리 make model에서 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predict라는 걸 씁니다. predict. 우리 make model에 solve 했었죠? 근데 얘는 predict에서 모델을 불러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n dot ahead. n dot ahead는 그 forecast horizon이 얼마냐 이거. 우리는 그때 샘플이 여기 있으면 추정을 하고 여기서부터가 예측 기간이다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로 추정을 하고 다 뭐 현재 샘플이 어딘지 모르면 다 하고 그다음 다음 기간부터 120기간 동안 120일 후까지 예측을 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이제 함수가 내장 함수가 플랫이거든요. 플랫 데이터, 그죠? 네. 커마 타입은 L이다. L 라인 그래프다. 뭐 어딘가 S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땡 하고 에러 나오면 할 수 없지만 S는 심볼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심볼이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라인과 라인이면서, 그러니까 심볼이면서 얘를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무 텍스트나 보면 이제 얘를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보면 이 옵션에 대해서 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타입. 그리고 플랫을 먼저 하면 플랫이 이제 원래 데이터가 딱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슈퍼임포즈라고 하거든요. 슈퍼임포즈는 거기다 또 덧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슈퍼임포즈 한다고 하는데 슈퍼임포즈 하려고 그러면 lines를 씁니다. lines.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뭐가 있으면 거기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다. 빨간색으로 할 거라는 건데. 예. 그래서 얘가 그렇게 프라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런을 하면 데이터를 안 불러왔을 텐데. 건너뛰어서 이거를 패키지를 로딩하고 있죠, 그죠? 데이터를 불러서 혹시 모르니까 20개만 찍어본 거예요. 그 같죠?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슈퍼임포즈 122일까지를 이렇게 상하 밴드는 어떻게 그릴까요? 상하 밴드를 그리는 예제를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예. 됐고요. 이 아이리스 예제가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조금 전에 봤던 그 V 코스피 데이터고요. 점으로 이제 심볼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E 플러스를 쓰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 V 코스피를 쓴다는 거거든요. 저기 보니까 GEOM 포인트가 있고 GEOM 스무드가 있잖아요. 저게 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스무드하게 지오메트릭 평균 뭐 이런 계산해가지고 하는 스무드 핏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G 플랫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GG 플랫의 헬프를 보면 이제 얘가 뭘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플랫을 먼저 하고 더하기 선을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밴드를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다음은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기본 데이터셋이 얘가 있었는데 걔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 사이즈하고